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을 모으는 과정은 고독합니다. 고독함 속에 돈에 대한 경영에 눈을 뜹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되거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맞습니다. 돈을 제대로 모아봤으면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지 압니다. 사실 돈 안 쓰고 사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뭔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야 되거든요. 돈을 모아본 사람 압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 돈이 안 모여요. 왜냐, 우리가 가진 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면 남들이 하는 것들, 뭐 취미생활 같은 것들, 여가생활, 아니면 뭐 사치부 이런 것들 돈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버는 이제 매달 나오는 월급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못 모을 수 있고, 이런 거에 판가는 나기 때문에, 일단 돈을 모으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안 쓰는 거예요. 최고의 재테크는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안 쓰는 게 힘들어요. 젊은 사람 돈 모으고 싶죠? 간단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을에 따르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트렌드가 돼버린 것들, 그런 것들을 멀리 하셔야 돼. 멀리 하면 돈이 모입니다. 근데 멀리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요즘 젊은이들은 좀 힘든 게 그런 거죠. 뭔가 남들이 하는 것을 못하면 그거를 굉장히 불행한 거라 생각을 하죠. 아니, 남들은 다 하는 건데 왜 나는 못해? 남들 가지고 있는 물건 왜 나는 안 가지고 있어?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돈을 모으려면. 여자분들 돈 모으고 싶죠? 돈 모으려면 명품 안 사야 됩니다. 명품 대신에 뭐 에코백이나 보세 같은 거 해야 돼. 그러면 주변 또 여자 또래들이, 아니 어떻게 된 게 너는 돈도 버는 애가 그동안 뭐 했니? 그 돈 모아서 뭐 하려고? 우리 나이 때는 꾸며야 된다니까. 꾸며야 남자한테 먹혀. 아, 얘랑 같이 못 다니겠다. 그런 핀잔 각오해야 돼요. 괜찮아, 그런 핀잔 들어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뭐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돈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이 뭐 대신 뭐 돈을 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견뎌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돈 모은다고 하면 그걸 좀 곱게 보지 않아요. 곱게 보는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어떻게든 자산 늘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좀 고통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습관화 시켜야 돼요. 이런 과정을. 일단 젊은 분들이 돈을 모으려면 배달 음식 안 먹어야 돼요. 배달 음식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제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배달을 너무 많이 시켜 먹어요. 배달을 시켜 먹는데 돈을 모으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배달을 먹는 대신에 밥을 지어 먹거나 밑반찬은 재래시장 가가지고 사온다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집에서 끼리리 때릴 수 있는 걸로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붕어형, 어차피 배달해서 먹는 거나 밥해 먹는 건 똑같습니다. 일회성이면 똑같지. 일회성이면 한 번 해먹으면 똑같은데, 이거를 만성으로 장을 봐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먹어서 계산을 때려보면 확실히 차이 납니다. 돈을 모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식비를 아껴야 돼요. 식비를.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식비에 굉장히 막대하게 돈을 써요. 커피도 이제 프랜차이즈로 자주 사 먹고, 그리고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어요. 근데 무슨 돈을 모으겠다는 거죠? 당연히 안 모이죠.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식비예요. 식비. 식비를 통제해야 돈이 모입니다. 그럼 식비보다 가장 심한 게 뭐예요? 배달이잖아요. 커피도 웬만하면 프랜차이즈 커피보다는 있잖아요, 집에서 커피 머신 사가지고 먹는다거나, 아니 믹스 먹어요. 믹스. 그 프랜차이즈 커피 먹는다고 내 인생 달라지는 거 없어. 그것도 한 달 먹으면 돈이 꽤나 많이 나가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붕어형, 사람이 살다 보면 그걸 먹을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런 까지 통제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 거 통제해야 그게 모여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나중에 구입해야 돼. 차는 대중교통 이용해야 돼. 대중교통. 돈이 어느 정도 모이기 전까지. 내가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나 시간이 확보가 된다면 굳이 차를 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하면 안 되고, 필요한 건 구매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돈 쓰는 것들, 돈을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쓰더라도 필요한 데만 돈을 쓰고,
필요 없는 것은 돈을 안 쓰고 이게 습관화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걸 제대로 습관을 다져놓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안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해야 돼요.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리고 돈을 모으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요. 어디 가면 음식이 싼지, 어디 가면 싸게 장을 볼 수 있는지. 돈이 모이면 좀 마음의 안정이 생겨. 그러니까 소유욕이 많이 없어져요. 뭔가 비싼 물건을 갖고 싶다거나 비싼 자동차를 몰고 싶다거나 그런 욕구가 좀 안 생겨. 오히려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뭐 할부를 해서도 차를 뽑고 싶고 물건 사고 싶고 그렇잖아. 근데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뭔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 마음의 여유가 생겨. 마음의 여유. 보통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여유가 없거든요.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소비를 하려고 그래. 근데 어느 정도 모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소비는 통제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면서. 아무튼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힘들고 고독하더라도 좀 돈 모으는 과정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돌이 나느니, 찐따 나느니, 깍쟁이 나느니, 청승맞 다느니 이런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무소비가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돈을 모을 때 무소비를 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저거는 독한 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돈을 모을 때 너무 무소비를 하지 마시죠. 무지추 챌린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전 비춥니다. 적당히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건 맞는데, 쓸데없는 돈을 아끼는 건 맞는데 대신에 내가 지치지 않도록 일정 소비는 괜찮아요. 한 달에 한 15에서 20만원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됩니다. 그 나머지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 아끼고 그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사는 나를 위해서 보상은 줘야 돼. 뭐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거나, 그 15만 20만 원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신상 옷 하나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이제 프라모델이나 장난감 산다거나 적절한 보상을 줘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거는 정말 독한 분이 하는 거예요. 정말 땡전 한 푼 안 쓰고 있자 존버하는 거 있잖아요. 무지출하는 것은 정말 좀 독한 분, 독종인 분들이 하는 거야. 일반 사람 저렇게 하면 망해요. 장담하는데. 일반 사람이 저렇게 정말 안 쓰고 진짜 하잖아. 그러면 못 견딥니다. 그러면 갑자기 소비가 폭발해버려요. 약간 다이어트나 마찬가지. 다이어트도 그런 말 하잖아. 한 번에 많이 빼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먹으면서 빼라고 하죠. 극단적 식단 조절하면 현타 느껴서 여유 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그르치는 거 아니야. 돈도 다이어트랑 좀 비슷해요. 너무 막 처음부터 막 닭가슴살 먹고 샐러드 먹고 풀떼기만 먹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적응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고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약간 느림목 거북이 정신 천천히 나가야 돼. 그래서 저는 너무 청승맞게 돈을 모으는 건 원하지 않아요. 뭐 내가 누구한테 밥을 먹었으면 밥값은 내야죠. 밥값은 내고, 그리고 좀 먹고 싶은 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대신에 그 나머지 돈을 아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저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당근과 채찍. 인생에서는 당근과 채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공부한 자기한테 보상을 잘해줍니다. 보상을 잘해줘요. 보통 공부 잘하는 분들이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는데, 쥐어짜면서 열심히 하는데 대신에 그렇게 공부한 자신한테 보상을 줘요. 뭐 게임을 몇 판 한다든지, 아니면 만화책을 읽는다든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줍니다. 그걸 잘하는 분들이 공부 성적이 좋더라고요. 제 짝꿍이 그랬어요.
걔도 만화책 볼 거 다 봤는데 공부 잘하더라고. 그런 애도 있잖아. 보면 학교들 보면 막 진짜 책상에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 그런 애도 있지만 만화책 볼 거 다 보고 스타 할 거 다 하고 오락실 다닐 거 다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도 그런 애 있어. 맨날 오락실 게임 하는데 걔는 서울대 갔거든요. 오락실 다닐 거 다 다녔거든. 만화책 보고 다 보고. 물론 그 사람 천재겠지, 아무래도. 천재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 너무 심한 보상 말고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의 보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돈을 절약하는 거하고 짠돌이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돈을 적절하게 쓰고 나머지를 아끼는 거하고 짠돌이는 달라요. 짠돌이는 정말 쥐어 짜내가면서 몇 푼도 안 쓰고 정말 자린고비처럼 사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절약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돈을 안 쓰는 대신에 어느 정도는 나한테 쓰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뭐 돈을 아끼고 모으는 거 좋지만 너무 자기한테 안 쓰면서까지 그렇게 지독하게 하시면 이제 못 버팁니다. 보통 사람은 장남하는 건데 못 버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가용범위 있죠. 그걸 좀 정하고 나머지 돈을 최대한 아껴서 좀 안 지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정말 극단적으로 안 쓰고 정말 하루에 무지출을 계속하는 거는 정말 달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독한 분들이 하는 겁니다. 돈을 모은다고 다 저렇게 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